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7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동향이 미국 본토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뒤에 중국이 있다. 그리고 이 중국과 함께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미국이 언젠가는 이재명한테 한 방 크게 먹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런저런 취재와 함께 보도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팩트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마두로처럼 잡혀갈지 오늘 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저의 생명줄이죠. 지금 가짜뉴스 입틀막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고 현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은 매일 고소 고발에다가 경찰 조사까지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그 구독자의 힘이 저의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일본과 함께 이 훈련을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중국 전투기까지 출연해서 미군과 한때 대치를 벌였던 일. 이때 알고 보니까 중국이 국방부에 직접 항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실 청와대 이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중국한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 측에다가 항의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사과를 한 겁니다. 자, 요 사건이 MBC가 취재를 하면서 주한미군이 니들 지휘체계에서 우리는 통보했는데 합참이랑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되지 않은 거 그거 유감이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안타깝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MBC가 미군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도 내용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 채널이 중국의 외교 채널이 우리나라 청와대 안보실에다가 입장을 얘기했다는 이런 사실들이 미국 본토에 바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야 빨리 논평내. 우리는 사과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 작전은 정당했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내. 그래서 미국 동부, 미국 본토의 시간인 오전에 이것을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빨리 발표해라. 1시라도 늦지 말고 지금 발표해라. 해서 한국 시간 오후 10시에 밤에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는 사과한 거 아니다. 유감이라고 했을 뿐이다. MBC 니들 잘못 보도했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더욱더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내 지휘체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되고 합참 의장한테 보고가 안 되는 이 부분 이것이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로 가가지고 청와대 안보실이 지금 군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 이 뒤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 국방부 자체를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이재명과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으면서요. 이 주한미군에서 이 미군에 대해 혹시라도 있을 보복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이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군 중에 윤석열 정부한테 옹호적이었고 그리고 미군한테 옹호적이었던 인물들을 지금 다 인사이동 시켜가지고 제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인 군인들은 완전 좌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누구를 만나고 갔느냐? 미국 국방부가요. 얼마 전에 국무부 고문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윤석열 정부를 옹호했던 인사
소년보 목사를 직접 만나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미국 본토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통일교 이하, 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한국의 권력이 너무나도 폭력적이다. 라고 하면서 몇 번 소개해드린 인물이죠. 바로 뉴트 깅그리치. 이 사람이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고 트럼프의 핵심이고 트럼프 정권을 함께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 뉴트 깅그리치가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교 총재를 석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 종교의 자유를 믿는 미국이 지지하는 모든 가치에 반하는 일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의 폭력적 남용이다. 이러면서 이 한국이 이재명 정부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탄압되고 있고,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탄압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 이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고 있고, 보수에도 탄압을 가하고 있다. 그 뒤에는 이재명과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요, 워싱턴에서는요, 이번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라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이 정도로 미국에서 우회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때리기 전에 밑밥을 깐다. 그러니까 이게 복선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소설로 치면 복선인데, 이재명 정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 국무부가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우리 군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주한미군과 함께해라, 미국과 함께해라라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뭐 9.19 군사합의 복원을 하겠다, 평화의 뭐 일을 만들겠다면서 북한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굴욕적인, 중국한테도 굴욕적이고, 또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이 훈련에 대해서 항의를 한 이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보복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마두로를 뭐 그냥 잡아갑니까? 마두로가 좌파라서 잡아간 거 아닙니다. 마두로가 미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마약 사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잡아갔습니다. 마두로만 콕 찍어서 잡아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술은요, 김정은, 북한에 드론을 날려서 김정은만 탁 타겟을 해서 그 드론이 김정은의 얼굴을 알아본 다음에 거기다가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하나 잡아가는 거? 일도 아니죠. 다만 미국에서는 또 국내적으로도 반미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정 간섭이다 하면서 반미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고 준비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 그리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청와대에서 서면 브리핑으로 이재명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여기는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미중 갈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미국, 대만과 이어지는 이 선에 있어서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이재명이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간다. 첫 번째 문제는요, 가장 쉬운 예로 실속 없는 외교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협력, 뭐 필리핀과 방산에너지 AI 원전 협력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MOU 이런 거 체결하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사절단, 또 지금 오늘 보니까 현대에서 이 아산에다가
여기에 그 아산만을 다 투자하겠다. 그리고 삼성이 갑자기 뭐 12,000명을 뭐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기업들을 옥죄 가지고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가면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성과 부풀리기용 정치 이벤트 해외 갔다 오면 순방 갔다 오면 일단 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용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여기에서 이 경제사절단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면서 국내 지역 공약이나 특정 산업 지원과 연결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노골적인 선거 개입, 관권 선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여기에 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누가 따라갑니까? 김혜경, 현지 김현지가 아니라 김혜경이 또 뭘 입고 가죠? 한복을 입고 가겠죠. 한복값부터 시작해서 가서 또 한국 음식 대접하네 뭐네 하면서 꼴값을 떨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실속 없는 외교를 하는 겁니다. 자,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아무리 올라가도 국내 경제는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국내 자영업자들 폐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가정 대출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빚이 많아져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란 작자는 대통령직에 앉아가지고 김혜경과 함께 해외 글로벌 리더 놀이나 하고 있다.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다. 영부인은 영부인 놀이나 하고 있다.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국과의 문제, 중국 편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을 자극하는 문제, 이 자극하는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국내 현안을 해외 순방이라는 걸로 돌리기 위해서 느닷없이 싱가포르, 필리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재명이 또 실수할 것 같은 것이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또 중국 편 들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중국에 가서도 하나의 중국, 대만이 중국 것이다 라고 머리 조아렸듯이 이번에도 필리핀이랑 싱가포르에 가서 하나의 중국을 지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지 주한 미군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미군의 역할을 줄이게 말한다든지 미국과의 관계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이재명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얘기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긁는 얘기다. 게다가 어제부터 시작된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지금 3법이 통과되고 있고요.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그에 반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법원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사법개혁이라는 건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아. 이러실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혼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돈 빌려줬다 돈 떼이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도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면 또 소송을 해야 되죠. 이런 민사 소송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액 소송,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을 입었다고 했을 때의 소송, 여러 가지 소송들이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이것은 국민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있어서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 그런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최우선이 됩니다. 이거 일제시대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경찰이나 지금의 경찰이나 뭐가 다릅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과거로 회귀하면서 권력을 한 곳에 몰아주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라고 하면서 내란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국면들을 3월 1일 나가서 싱가포르 가가지고 순방을 하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와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와가지고 무슨 성과가 났습니까? 오히려 미국에 긁히기만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의 왕따 외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이번에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좀 이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이 결국에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하면서
20% 가산점이 있는데 득표 가산점이 있는데 여기서 가산점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개항을 해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검찰의 상고 포기 이미 이재명이 검찰이 상고를 하기 전부터 무죄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검찰한테 상고 포기를 압박을 한 상황이죠. 사실 송영길의 문제는요. 법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라는 건 돈봉투를 돌렸다는 실체라는 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쓸 수가 없어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고 권력 범죄에 대한 좌지우지가 지금 일상화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상고 포기 사연타, 대장동 위례개발, 그리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이번에 송영길 사건까지 이거 모두 다 지금 권력에 조아리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걸 가만히 놔둘까요? 이것은요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 이게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이 내란몰이 계속 몰아가는데 보수들은 뭉쳐가지고 이런 부분들 검찰이 이렇게 상고 포기하고 송영길이 뻔뻔하게 나오고 이재명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외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적 밑바닥 민심은 응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 부풀리기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에게 명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이 여론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로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고 조중동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보수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을 보십시오. 정은경과 관련해서 어디 하나 나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대응. 코로나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맞았다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은경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종편에서 난타전을 벌일 겁니다. 문재인 때 이 백신 옮긴다고 하면서 수송 차량 해가지고 군부대 불러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거 가져가면 큰일 난다 하면서 훈련 쇼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던 그 코로나 백신이 알고 보니까 곰팡이 들어가고 머리카락 들어가고 이물질 들어가고 정은경은 맞지도 않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을 생체 실험해놓고 그런데도 뻔뻔하게 질병관리청에서 나와가지고 내란몰이에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아있는데 이거 누구 하나 지적합니까? 뉴스가 나오다 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재명한테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본 모습입니까? 보수의 정론지라고 하는 조중동은 뭐하고 있습니까? 조중동도요. 이재명 정부에 지금 머리를 조아리냐고 정신이 없어요. 어제 TV조선 뉴스를 보니까요. 박미통이 위원장이 TV조선, 채널A, JTBC 여기 상암동에 있으니까 거기를 한 번에 방문한 모양입니다. 이게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아리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 언론의 역할, 그래놓고 국민의힘 장동혁 죽이기, 국민의힘 내부 분열만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김민석이 어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장관회의 해가지고 가짜뉴스 총괄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거기다 검찰, 경찰까지 동원해서 선거 때 권력을 비판하는 자들 입을 막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를 맞이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의 찬반 입장을 말하는 거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그것을 허위 비방이라고 하면서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설명드렸던 거 선관위 비방처벌법 국민투표법에 슬쩍 넣어가지고 선관위를 비방하면 부정선거 얘기하면 10년 동안이나 징역살이 처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서 국민의힘 내부만 조아리고 있고 심지어는요. 이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대구시장 나온다. TK의 윤재옥,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하고 있는데 이 TK 의원들이요. 뭐 하고 있느냐. 당의 중진으로서 국민의힘 내부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 통합을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에 이 목숨을 걸겠다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통합을 하면 연 5년인가 뭐 4년인가 동안 20조를 주네 14조를 주네 하면서 거기다가 뭘 갖다 주네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충남 통합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의 여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주당 지역구를 다 통합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에서는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그 TK 의원들이 막 서로 몸싸움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주호영 오기나 했습니까? 여기 윤재옥이나 추경호나 왔습니까? 유승민도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TK 의원들, PK 의원들 오지도 않아 놓고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지금 밥그릇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에만 목숨 걸고 열내는 거 정말 이런 사람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TK, PK 의원들 싹 다 물갈이해야죠. 이번에도 분명히 이 지방선거에서도 TK, PK에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주택도 갈라치기라고 있습니다. 1주택을 실거주 대 비거주로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1주택 지금 분당 그거 청와대에서 나가면 재건축 돼가지고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거주 안 하는데 팔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판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재명의 30년 지기 멘토라고 하는 이한주 국무조정실 이번에 인수위가 없으니까 인수위를 대신해서 만들었던 그 자리에 바로 이한주가 들어가 있었죠. 이 이한주가 부동산만 55억을 갖고 있답니다. 게다가 그 부동산이 청담 르엘 강남 대장 아파트로 뽑히는 이런 데를 갖고 있고 배우자 차남 명의로 영등포 종로구 성남 안산 화성 남양주 아파트 지분 상가 근린 생활시설 공장 등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유지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다주택자들 강남의 아파트 반포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드글드글한데 지금 1주택자 국민들한테 협박하면서 보유보다 파는 게 좋을 것이다. 본인 주변에 악귀나 물러나라고 하십시오. 특히 이재명 자체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나 본인이 마귀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주택자도 갈라치기 해가지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부동산은 때리면 때릴수록 임차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속이 시원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 갈라치기 하면서 실제로는 강남 집값도 잡힌 적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넣는 거. 이게 결국에는 뭐다? 토지, 기본주택 모델을 하는 그 토지 공개념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공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 중국 모델을 따라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국민의힘 107명이 나와서 SNS에 매일 올리기만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이것만 해보십시오. 배현진 무슨 지금 가처분 신청할 때입니까? 본인이 애기 사진 올려가지고 애기 사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애기 사진 올려가지고 아동 학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진짜 반윤이라고 했던 사람들 24명의 소장파들이 이재명을 공격해 보십시오. 더욱더 뉴스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도 김재섭이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지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공격을 하니까 뉴스에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돼서 공격해 보십시오. 누가 소장파라고 뭐라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적이 하나다. 주적이 누구다?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싱가포르 가는 그날 벼락이 쳐가지고 그 비행기가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예, 비행기가 추락한다. 이런 얘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